내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 능동적인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며 암기식 교육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토록 싫어했던 제도권 교육 안에서 나는 얼마간 편안함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동안 매일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일도 거르지 않았다. 새벽에 눈을 뜨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단단한 땅도 결국 흘러가는 멘틀 위에 불완전하게 떠있는 판자 같은 것이니까. 그런 불확실함에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주제에, 그런 사람인 주제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쇼코에게서 전화가 온 건 새벽 1시였다. 이불 위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테레사라는 아이디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전화기를 든 상대는 한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말해, 쇼코. 쇼코는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미스터 김 소식은 유감이야. 감기에 걸린 것처럼 잠긴 목소리였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 왜? 미스터 김이 아픈 모습을 나에게 보이기 싫어하셨어.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아픈 걸 쇼코가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할아버지가 아팠던 걸 알았어? 응. 소유 너는 몰랐었지? 응, 몰랐었어. 나만 빼놓고 모두가 알고 있었구나. 쇼코 내가 뭐라고. 나는 목이 맸다. 널 속인 건 미안해. 하지만 미스터 김과의 약속이 더 먼저였어.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쇼코는 말을 이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가서 나와 할아버지를 보겠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기분으로는 쇼코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몰랐던 비밀을 할아버지와 공유했다는 질투. 내게 내내 연락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미운 마음. 일본에서 본 쇼코의 태도에 대한 거부감. 나의 불안정한 처지에 대한 방어심.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로 모여서 차가운 마음으로 굳어졌다. 나는 너를 안 봐. 쇼코는 이게 마지막이면 마지막일 거라고 나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미스터 김이 내게 보내신 편지는 200통 정도야. 나보다는 너와 너희 가족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꼭 만나서 주고 싶어. 나는 목이 메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쇼코는 명동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다고 했다. 나는 우리 동네 카페로 쇼코를 불렀다. 약속 시간 20분 전에 카페로 나갔더니 쇼코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팸플릿에서 본 것과 비슷한 금발로 염색한 긴 머리에 속눈썹까지 붙인 진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다. 쇼코는 반짝거리는 재질의 카키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하얀 옥스퍼드 단화를 신고 있었다. 쇼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예의로라도 웃지 못했다. 나는 금색 펄로 반짝이는 쇼코의 손톱에 시선을 줬다. 쇼코는 명동에서 칼국수를 먹고 네일숍에 들르고 마사지를 받았다고 서울은 나의 고향인 K군과 전혀 다른 곳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생각할 때면 늘 K군의 그 고즈넉한 분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중년 여자들, 기다란 풀들이 우후죽순 솟아난 천변과 하루살이들이 떠올랐었어. 나는 그 말을 흘려듣고 쇼코에게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편지를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쇼코는 그런 내 손을 한 손으로 잡더니 다른 한 손까지 보태서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쇼코는 미소가 감도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일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 손짓과 표정에서 나는 위안을 느꼈고 쇼코로부터 위안받는다는 사실에 당혹했다.
나는 일본에 갔을 때 쇼코에게 느꼈던 우월감을 기억했다. 너의 인생보다는 나의 인생이 낫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던 때. 집에 틀어박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었던 쇼코를 한심스럽게 생각했던 일. 넋이 나간 것처럼 내게 기대서 팔짱을 끼던 모습에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던 기억. 그리고 쇼코의 아픈 할아버지를 보며 나의 할아버지의 건강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일도. 나는 쇼코의 그늘을 보지 못했다. 여기. 쇼코는 비닐 쇼핑백 2개를 꺼냈다. 미스터 김의 편지야. 나는 쇼핑백으로 손을 뻗어서 편지를 하나 꺼냈다. 지독한 악필이었다. 새로 쓰기로 된 편지에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 숫자가 분방하게 섞여 있었다. 그리고 편지지 구석에 머리가 둥글고 주둥이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참새 2마리가 기지개를 켜듯이 날개를 펴고 웃는 그림이 있었다. 정교하지 않고 대충 그어놓은 스케치였지만 새들의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할아버지의 소파 옆 협탁에는 재떨이와 전화기, 메모장이 언제나 놓여 있었다. 전화를 하면서 받아 적기 위한 메모장이었지만 그보다는 할아버지의 낙서장에 가까웠다. 할아버지는 도형이며 사람의 얼굴, 나무, 동물들, 그리고 기괴한 문양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그러다 청소를 한다고 자신이 그렸던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던졌었다. 그림에 시선을 주는 나를 보고 쇼코가 입을 열었다. 미스터 김은 화가가 되고 싶었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화가가 되어서 전국을 유랑하며 그림을 그리고 싶었대. 그런데 10살 때 삼촌 가게에 취직하게 되지. 맞아. 나는 다른 편지를 한 장 뽑았다. 아기 코끼리와 엄마 코끼리가 긴 코로 서로 장난을 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 보지도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말이야. 그랬니? 나는 들고 있던 편지를 쇼코에게 건넸다. 쇼코는 한 줄 한 줄 영어로 통역해서 들려줬다.